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2부, 이제는 2차 전지도 한번 보고 조선업도 보고 기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간다, 제약바이오는 간다, 그리고 반도체는 바닥에 있으니까 트레이딩 매매로 사볼 만하다, 대신 적정한 가격선을 그리고 접근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조선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요. 대체 이놈의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픕니다.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번엔 2차 전지 전문가가 오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화장품 두 개를 스터디 모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현재 수요 회복 없이 주가만 반등했다. 다시 한번, 현재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돌아서지 않았는데 주가만 먼저 선행해서 반응을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또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가나 이런 것들은 선행하는 특성이 있지만 바닥을 쳤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팩터들, 베이스먼트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지금이 바닥이다, 대신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두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이제 중국을 때리는 과정을 깔고 있는 거죠. 거기에 2차 전지가 1차 싸움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과점하는 거. 세 번째는 그동안 양극재라든지 이런 전구체들, 기초 소재들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배터리 모듈 자체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즉 배터리 자체 종합 회사들이 이제 갑의 위치에 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는 을의 위치로 가버렸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거죠. 11월 미국 대선과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주 지금 2차 전지 시장에는 중요한 모습이다. 24년 8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 각각 4.65억 달러, MOM으로 11%와 1.7만 톤, MOM으로 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줄지는 않고 있네요. 이에 따라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27.7달러로 전월비 3.2%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양극재 가격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양극재 가격은 9월 잠정치 1월에서 10일 기준으로 27.2억 달러, 2억 2달러, MOM으로 1.9%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재차 하락한 리튬 가격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양극재, 이런 현상이 일단 기초 베이스먼트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에 따라서 3분기 양극재 가격은 QOQ로 플랫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양극재 수출량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7월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리튬이나 전구체 수입량도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량도 올해 최저를 기록하고 7월 대비 소폭 증가하는 대비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리튬과 전구체 수입량도 아주 최저를 모습을 보이는 거로 봐서 향후에 크게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 수요 회복의 기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LG와 포스코 퓨처엠이 위치한 영등포, 구미, 포항 등에서의 수출 증가세는 그나마 눈에 띄다, 그나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의 배터리 탑재한 GM, 기아, 혼다의 신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죠. 7월과 8월 누적 양극재 수출액은 8.7억 달러, 약 1.2조 원으로 9월에도 평균 성장률이 유지되며 4분기 양극재 수출은 약 13.7억 달러, 1.9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에코프로 BM,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 유미코어 등 3분기 합상 매출의 컨센서스는 약 2.7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3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3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확실히 찍고 4분기에 돌아설 수 있다. 이 가정이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바닥으로 치고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데 4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내년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다. 이 뉘앙스가 중요한데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안 좋으면 한 번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3분기 실적이다. 일단 기본적 베이시스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2차 전지 업종 주가는 8월부터는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캐즘도 지나고 모든 악재가 다 나왔고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고 다음에 많이 비어있다. 그렇죠? 수급적인 면에서 포지션 면을 너무 많이 비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로 돌아서면서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1차 한계에 부닥쳤다는 거죠. 숫자로 확인된 수요 회복은 부재했으나 2차 전지 업황 바닥 기대감과 더불어 반도체 업종 조정에 따른 대안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될 거다.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종 바닥 기대감, 이게 1번. 두 번째,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대안으로 순환매로 돌았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다시 상승을 하거나 만약에 반도체 대안으로 바이오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 들어왔던 2차 전지 수급은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업황 바닥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에서 충족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3분기 그리고 향후 2차 전지 가격을 결정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해리스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 독일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CATL의 리튬 강산 가동 중단 등 긍정적인 뉴스도 양념처럼 조미료가 좀 쳐지면서 바닥 탈출에 1등 공신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도 다 시장에 녹여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하죠. 중장기 실적 눈높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중장기 가이던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종에는 부담이다. 저는 법률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애널들은 하수 중에 하수라는 거죠. 여러분, 행정법으로 이런 실행하면서 행정부가 고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조금 안 줘보면 끝인 거죠. 한나라만 봐도. 그래서 법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참 하수 중에 하수인 거죠.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은 중장기 캐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선반영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는 대선 결과에 따라 2차 전지 업황의 바닥 확인 또는 디레이팅 시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박스권 움직임이 전망돼 박스권 플레이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과 삼성SDI 이 두 개에는 보지 말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양극재 수출 추이가 하락을 하고 있죠. 양극재 및 주요 원소재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가격 증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아주 안 좋은 거죠. 펀더멘털은. 국내 양극재 수출 및 수출 가격도, 수출 물량 및 수출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살짝 옆으로 기는 모습. 네. 국내 양극재 수출량 및 수출 가격 QOQ 증가율을 보면 수출량은 줄고 있고 수출 가격은 약짝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최근 잘 올라가다가 철컥 멈춰있는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봅시다. 시총이 92조, 100조에서 까졌는데 바닥 치고 1차 40만원 근처까지 가다가 멈추는데 여기서 기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49만원, 50만원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만합니다. 삼성 SDI는 LG엔솔이나 다른 기업처럼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든지 최근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다음에 전구체 배터리로 시장을 확 전환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만원대의 바닥을 치고 37만 6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엔 당연히 40만원이죠. 네, 40만원.
그래서 삼성 SDI는 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은 25.8조죠.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40만 원, 삼성 SDI 40만 원. 그래서 바닥을 지나고 1차 박스권 바닥을 탈피해서 박스권 거의 상단 한 7분선까지 왔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자동차죠. 자동차는 살만한가? 네, 살만한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가 살만한가? 또 이 커다란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살만한가? 이제 높아진 이익 레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올라갔다가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와 있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지키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든지 마케팅 능력이 있든지 2차전지 전기차 능력이 있든지 뭔가가 필요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펼쳐진 공급자 우위 시장과 낮아진 재고 수준으로 인한 인센티브 하락 및 ASP 상승, 각국 정부의 자국 정책 지원에 따른 유동성이 공급되며 레거시 OEM 기업들은 2019년 이후 4년 동안 평균적인 GPM과 OPM 마진이 각각 2%대와 4.5%대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이죠. 예, 지금 내연기관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전기차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성장, 경기 침체 및 원달러 환율 하락 우려 등 삼중고를 겪고 있죠. 특히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성장은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그나마 미국 정부가 막아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제 지난 4년과 반대일 상황 가능성이 높아 이익성을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그중에서 저는 현차를 강력히 추천하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 섹터는 어떤 요인들이 완성차 기업들의 외형과 수익성 성장에 도움을 주었느냐, P와 Q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달라진 자동차 산업 내 현대차 그룹의 전략과 향후 업사이드를 위해 체크해야 할 중요 포인트와 이벤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달라진 외형과 이익 레벨, 현대차가 글로벌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주주환원 관련된 레거시 OEM 기업들의 완성차 판매량의 합은 2019년 6,686만 대, 2023년 5,582만 대로 마이너스 1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019년 1,868조, 23년 2,590조로 38.7% 증가했다. ASP가 올라간 거죠. Q는 줄었는데 P가 올라간 거죠. 완성차 판매량 증가가 아닌 ASP 상승 및 환율 효과를 통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호황으로 갈 수는 없죠. 사양 산업도 아닙니다.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해 가는데 Q가 좀 줄었지만 최근에 3년 동안은 P가 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 글로벌 OEM 기업들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2022년 35%에서 23년 52% 증가했으며 이익의 52%까지를 주주에게 주네요. 달라진 이익 체력에 맞춰 배당금 상승 및 자사주 매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나마 자동차를 레거시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율은 30%대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배당 성향 및 주주 환원율 등 주주 환원 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안을 내고 있죠. 지난번에 발표한 전략은 시장에서 크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혹이 아니라 호평.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저 마텐가를 가고 있는 사이에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그나마 잘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기존 싸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 요인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현대차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탑 12개 OEM 기업들의 ASP는 2019년 3,420만 원에서 24년 4,450만으로 30.3% 상승해서 차값이 올랐다는 거죠. 현대 기아그룹도 ASP가 2019년 대비 2023년 69.2% 상승하였지만 23년 탑 12 기준으로 ASP 순위는 9등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차값이 좀 싼 거 아닌가. 달라진 브랜드 파워가 달라진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높아진 이익성을 방어하는데 낮은 ASP는 타 OEM 기업 대비 P와 Q의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정교하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대차 30만원까지 강력하게 존버 전략을 추천한다. 자동차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다음은 조선업 한번 봅시다. 최근에 조선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떠올라오는데 우리가 조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가 수주분 인도가 앞두고 있다.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겠죠. 수익 상승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죠. 21년부터 현재까지 신조선가는 40%가량 올랐는데 현재 조선사들이 인도 중인 2021년, 22년 수주분들은 가격이 10에서 20%밖에 안 올랐다는 건 서로 이제 신조선가 인덱스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좀 렉이 있는 거죠. 따라서 상호 수익성 개선 여력은 충분하다. 지금부터 받는 것들은 아주 고가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매출 원가율이 과거 대비 높은 점도 구조적 이유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과거에 비해 인건비가 올랐으면 물론이고 전체적 물가 상승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현재 인도분의 성과는 시간차를 두고 오르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신조선가가 연일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신조선가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은 하향 조정을 보이는 만큼 매출 원가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현재 중국 철강업계 후판 과잉 생산 중이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성과는 높아진 현재 고가로 수주한 선박이 인도될 시기에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더 탄탄해질 것이다. 지금 3년물이 전부 꽉 찬 거죠. 올해도 벌써 275억 달러까지 했는데 목표가 300억 달러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지금보다 미래 내년이 더 좋아지는 게 조선업의 업황이라는 거죠. 또한 조선사들의 수주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등 선사들의 대형 발주 프로젝트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한 선사들이 하반기 발주 물량이 대거 남아 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과 독일의 하팡로이 등의 연말 컨테이너선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나라에게 가장 컨테이너선을 가장 먼저 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소수만 한국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에다가 물량을 줘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뒤집어 보면 중국 컨테이너 실력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타르 국영에서 카타르 에너지는 현재 7,700만 톤 수준의 LNG 생산을 2027년 1억 2,600만 톤, 2030년 1억 4,200만 톤으로 올리고자 하면 당연히 배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LNG 운반선 제3차를 발주 중이다. 현재 한국 조선업체들과 중국의 후둥중화, 먼저 중국의 후둥중화에게 발주를 했죠.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물량이 돌아갈 것 같아요. 20척을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여기 카타르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개의 회사죠. 근데 일본은 이 LNG선을 못 만들고 한국과 중국만 만드는데 고급선은 주로 한국이 만드는데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중국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LNG 운반선은 선박당 3,600억이라는 대표적인 고부가 갖춘 선종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LNG 슬롯은 2027년 51척, 28년 32척, 29년 9척 등 벌써 상당수 확보를 했다. 카타르 20척까지 추가된다면 당분간 수주할 슬롯도 부족할 정도로 좋다. 따라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추천을 한다. 현대미포도 괜찮죠. 자, 그러면 항상 조선주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레발만 치고 끝날 것이냐. 그 설레발 치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주보다 항상 더 매력적인 섹터가 생긴다는 거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렇게 되면 조선주는 좀 무겁고 사람들이라든 이런 데 인식이 과거부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는 같은 매력적이지만 반도체를 사거나 2차전지를 사거나 매력적인 제약바이오를 사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소외를 당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쉬고 있고 2차전지가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치면 조선주로도 돈이 자금이 돌만한 그러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특히 수익이 내년에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가지고 내년까지 들고 가면 충분히 50%씩은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 이 중에서 가장 하나만 추천하면 HD 현대중공업 추천합니다.
자, 우리는 1편에서 뭘 봤어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를 봤고, 2편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봤고, 조선 봤고, 그 다음에 기타로 뭔가를 봐야 된다. 한번 봅시다. 네, 화장품 한번 봅시다. 화장품 업종은 지난 2분기 다소 혼란스러운 실적을 기록하며 과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꼭대기 치고 내려왔죠.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며 다가오는 쇼핑 시즌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화장품 세트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판단은 된다. 쇼핑 시즌이 돌아오죠. 연말에 갈수록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고 비미국 지역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실링코트와 같은 기업들을 추천합니다. 작년 유럽에 비해서 올해는 중동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2분기 기준 실리콘트 별도 매출을 보면 UAE가 4.5%까지 전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1% 내었는데 하반기에는 실리콘트의 비미국 지역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실리콘트 하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사를 한번 볼까요? 최근 강한 갈등, 즉 중동의 강한 갈등은 국방비 지출을 연결될 수밖에 없죠. 관련된 여러 국가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가장 치열하게 끝을 향해 가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면 군비를 축소할 거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이제 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23년 기준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GDP의 2.2% 수준인데 중동은 평균 4.2%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유럽이 국내 방산업계 중요한 수혜침은 처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중동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규 수주 모멘텀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로부터 수주가 국내 방산의 가파른 수주잔고 성장을 이끌어왔죠. 동일한 속도의 수주잔고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향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다만 상기한 이유로 중동발 신규 수주 가능성은 지속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중동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오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국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및 LIG 넥스원 등 유도무기 체계 밸류체인의 중동향 수주 증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중에서 하나만 사람은 현대로템, LIG 넥스원 1등, 2등, 3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장기 투자하자. 내년까지. 다음 온전 한번 봅시다. 이건 천수답이다. 손대지 마라. 버려라. 이번에 갔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체코 대통령이 대놓고 까는 거죠. 좀 완전히 까는 거죠. 내가 결정된 건 없다. 네가 웨스팅하우스니 문제 해결하지 안 됐다. 지난번 UAE의 바카라 원전에도 수주를 하고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 2조의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따라서 체코 문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원전은 버려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상당히 어렵죠. 결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의 부진은 매크로적인 원인이 많다. G2 경기가 불안한다는 거죠. 네,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은 경기 침체제 꺾일 가능성이 유입되고 중국은 경기 부진에 빠져 있는 거죠. 9월 말에서 10월 초 중국 PMI, 미국 ISM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고용지표, 10월 1일 9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여기가 좋아진다면 반등에 다시 힘이 실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을 선방하면서 딥밸류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죠. 밸류 저평가도 가장 딥한 만한 희석된 디스카운트가 된 밸류라는 거죠. 특히 9월 코스피를 억누르고 있던 주된 이유는 반도체 여파과 실적 불안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7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10조 7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9월에만 6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그중에 뭘 다 팔았다?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거죠. 반도체 업종은 7월 12일 이후 12.4조, 9월 6.7조 원의 외국인 매도가 추례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한국을 판 게 아니라 반도체를 팔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외국인은 코스피 매도가 아니라 반도체 매도인 것이다.
23년 11월 이후 11월 이후 올 7월까지 애국인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됐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반도체 매도가 출하된 데 이어 G2 경기 불안도 있지만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선행포는 9배 초반, 선행 PBR은 1배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 선행포는 5배를 하회할 정도로 저평가죠. 선행 PBR은 1배 초반에 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저점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일단 26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되면서 여기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다면 시장은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따라서 금주 전략은 바이오 사형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삼성바이오로스를 기반으로 조선과 바닥에 있는 반도체를 섞어 투자하는 거. 반도체 바이오 70이라고 그랬죠? 조선 15, 반도체 15. 이 정도 7대 1.5 대 1.5.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지금이라도 뭐 하나 사면 리가캠 사서 15만원까지 들고 가라. 알테오전도 50만원까지 들고 가라. ABL 4만원, 지나면 5만원이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120만원까지 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주 투자 전략 결론을 내봅니다. 금주 주요 캘린더를 보면 24일, 네, 민주당 금투세 공개 토론회가 있죠. 네, 25일 수요일 산자부 대한거래 2차 전략회의. 다음 목요일 날 파월의 연준 의장 연설이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2분기 GDP 확정치. 네. 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행, 일본 자민당 선거, 그 다음에 8월 PCE 물가지수. 네, 금요일 날 좋은 뭔가 또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그 다음에 25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우리나라는 26일이 되죠. 이거 한번 여러분이 깨끗하게 잘라서 붙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캘린더도 쭉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깨끗이 잘라서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반드시 이걸 보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선하고 반도체 2개 올려놨죠. 여러분 찾아서 제가 뒤에다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이번 주는 바이오 한번 다시 섹터 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